처음에 작업했을 때는 제 환경 자체가 저를 좀 움츠러들고 부정적인 그런 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고 함으로써 나 자신도 긍정적으로 밝게 변하지만 내 주변 자체도 변한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의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는 거. 내면의 시선을 그리는 작가 이은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몽골 좋습니다. 네네. 이렇게 누추한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뭐, 잘 지내셨죠? 예. 전시 개인전 끝나고 내년 전시 지금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지. 최근에는 제가 지금 요 작업하는 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예. 요 작업들인데, 일단 제가 좀 실험적으로 조금 작은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 벽에 있는 이런 작업들. 낙서같이 하는 느낌. 네네네. 기존에 있는 아이들을 벽에 이제 낙서를 하듯이 뭐 그런 컨셉으로 좀 하고 있는데, 저 벽 느낌을 좀 내기 위해서 텍스처 작업 저 밑작업을 지금 이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또 마디엘을 내기 위해서. 제가 원래 주로 작업했던 것들이 모델링 페이스트를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 이제 젤스톤으로 주로 쓰다가, 예전에 학부 때 이제 그 돈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아끼려고 커피가루를 얻어와 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젯소에 개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그 작업들을 한번 좀 더 그러면 그 벽면 느낌 색감 나오게 할끔 이 작업을 먼저 약간 해놓고. 그리고 그 젤스톤의 그런 완전 돌 같은 느낌보다는 조금 더 그 따뜻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스며듦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주로 아크릴 잉크라든가 아니면 유화를 기름을 좀 많이 써서 이렇게 번지는 효과를 좀 내는데, 기존에 있는 그런 그 미디엄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좀 제가 만족하는 효과들이 나와서. 그러면 이렇게 밑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작업을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지. 이게 마테르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주로 제가 그리는 소위 말하는 캐릭터, 약간 동화적이고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성격의 캐릭터들인데, 회화성을 좀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중간, 그 회화성을 유지하면서 그 제 나름의 캐릭터를 만들어줬을 때 너무 플랫한 느낌보다는 회화적이고 조금 더 거친 느낌, 그러니까 마띠에르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도 그렇게 쓰고 미리 이제 그 서포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외에 이제 작업을 하죠. 제가 이 마띠에르를 내는 이유는, 조명을 봤을 때 이제 색감도 색감이지만 그림자가 생기고 마띠에르의 높낮이가 또 생기잖아요. 거기서 오는 또 이제 감흥들이 또 달라서 그래서 작업해 놓고 제가 직접 조명 아래 내려놓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조절도 하고. 예. 그러면 약간은 더 현실감 있게 그런 캐릭터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벽을 좀 만들어주는 이유가, 어렸을 때 이제 벽에다가 낙서하죠. 그렇죠.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을 시작한 게 도화지에다 그린 게 아니라 남 옆에 벽 낙서하고 도망가고 했던 거. 그런 또 기억들이 또 연상이 돼서 그걸 또 연결을 좀 지어봤죠. 그럼 약간 캐릭터가 작가님이 약간 의인화 시킨 건가요? 그게 이제 저도 사실은 의도한 건 아닌데, 안경을 쓴 아이를 그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제가 됐고, 그리고 또 다들 작가님 아니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무의식이었던 거겠죠. 그려 나가면서 이걸 날 그리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제 무의식 속에 자아를 이제 수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그 안경이라는 어떤 소재라는 부분들이 작가님의 무의식 속에서 저는 이제 안경에 대한 어떤 그 기억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제가 작가님 눈 크신 게 내가 제일 부러운 게, 쌍꺼풀 있고 큰 눈을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단추 이렇게 눈 작다는 그런 별명을 받아왔는데, 안경으로 좀 커버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눈이 나쁘지도 않았는데 이제 엄마한테 졸라갖고 눈 안 파도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했죠. 그때 기억이 있는데, 이제 요즘에 인물화를 작업하면서 안경이라는 게 잘 보려고 쓰는 건데, 나 같은 경우는 그 안경을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쓴 거네. 그러면 남들을 의식하고 나를 잘 보여야 된다는 그런 또 정반대되는 그런 또 개념이 있겠네. 근데 이게 돌이켜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감추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나를 내세우고 싶어했던 그런 심리, 그런 것들 때문에 안경? 재밌네? 안경을 한번 그려보는데 어떻게 그려볼까? 근데 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사촌 형이 안경점을 해요. 네네.
근데 그때 안경점을 갔는데 쫙 진열된 안경들이 디자인이 다 다르고 그러면서도 또 같은 열을 맞춰서 쫙 있잖아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안경이 아니라 다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게 시선이다. 나를 보고 있는 시선이네. 그래서 그걸 이제 종이에다가 쫙 그려 나가기 시작했는데 빼곡하게 안경이 차 있을 때의 그 느낌이 약간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패턴화 됐는데 그러면서 또 안경이 하나씩 또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한 안경들이 있는 게 미학적으로도 좋고 괜찮다. 이 바탕에다가 한번 뭔가 그려보자. 지금 이런 식의 작업을 했다는 거죠. 네. 이 배경들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잠깐 약간 리듬감 있는 그거 같기도 하네요. 음표? 그 얘기 많이 듣는데요. 예, 그게 맞아요. Listen to the inner gaze라고 해서 내면의 시선을 듣다라는 어떤 그런 또 의미로 해서 음표가 쭉쭉 나가면서 이게 하나의 안경 시선들이 되는 거지. 또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 또 칠하니까 더욱더 그런 느낌도 보이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선글라스 색안경을 의미를 해서 집어넣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니까 음표하고 또 이미지가 또 이렇게 상충이 되더라고. 또 이제 그림이 또 역동적이라 그런가. 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약간 리드미컬하고. 이 캐릭터들이 느낌이 이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약간 뭐 힙합을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힙합 문화를 좋아하죠. 음악도 좋아하고 패션에 관심이 있고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키. 다들 왜 나이키만 그리냐고 그랬을 때 나이키에 대한 이제 어렸을 적의 추억이 있죠. 지금이야 뭐 누구나 다 신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그 하나의 로망이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추억과 그다음에 패션이라는 아이템은 이제 현대 사회의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패션 잡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조금씩은 듣고 있죠. 노골적으로 놓지는 않지만. 뭐 이런 뭐지 이거 그 어벤져스. 이런 것들. 네. 캡틴 아메리카. 근데 저거는 이제 의미가 조금 다른데, 제가 이제 이 수고했어 오늘도 시리즈에서 처음에 시작한 게 아이가 아니라 이제 그 어른, 제 아버지 뒷모습을 이제 찰리 채플런을 의인화해서 작업한 게 있어요. 비극과 희극의 그 양면성을 보여주는 아버지가 이제 퇴근하시면서 까만 봉지에 바나나를 들고 오는 그 반가움, 그런 추억들. 근데 아버지는 지쳐 있어. 수고했어 오늘도라고 이제 어머니가 항상 마주하고 또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저희가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야, 너 오늘 하루 수고했어. 그랬던 기억들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아버지의 역할은 저는 히어로였어요. 어벤져스도 히어로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에 저를 그려놓으면서 하루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나를 지키고 뭐 이랬던 그런 영웅이라는 의미로 캐릭터를 이렇게 또 접목을 시켰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힙합적이기도 하고 팝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기호들도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게 기호들은 사실은 수학적인 기호기도 하고 뭐 낙서처럼 돼 있는데 의미는 없어요. 의미가 없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좀 호기심을 유발하는 영화의 그 기법 중에 하나가 맥커핀이라는 게 있죠. 네, 스티커 감독이 주로 처음 이제 시작한 장치적으로 넣었는데 기본적인 주제와는 전혀 무관한 미장센이라든가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건 뭐지 했는데 계속 기억에 남게 하지만 결국은 아무 의미도 없지만 대신 이제 그 스토리나 주제를 좀 더 강조하는 부각시키는 뭐 그런 역할. 이것 때문에 상상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전혀 상관은 없지만. 맞아요. 네, 뭔가, 저 문제 풀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나? 막 이런 느낌처럼.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인물들 좀 이렇게 보니까 작가님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느낌? 요거는 약간 그 앤디올. 네, 맞아요. 이거는 바스키아. 맞아요. 제가 그냥 레퍼런스하는 작가들이었고 또 제가 한번 그리고 싶어하는 그런 캐릭터들이라서 일종의 제 자아를 둔 거죠. 제 자화상. 조합을 시켰어요. 네네. 그거 모자와 담배는 그 마그리트 두 인물을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해서 또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 서로 간에 이제 대비되는 인물. 낯익은 인물이지만 접목시키면서 또 새로운 이미지로 그런 작업들을 한 거죠. 이거를 하게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렇게 인물을 그릴 때 예전에는 얼굴을 똑같이 그려야 되겠다. 내 자화상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점점 나중에는 나만의 초상화, 나만의 인물화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그 정체성 중에 하나의 소재는 안경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인물에 안경을 한번 씌워보자. 어떤 안경은 2개가 있고 이제 3개가 있는 안경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틀즈의 그 음반 중에 존 레논이 이렇게 선글라스를 4개를 이렇게 쓰고 있는 자켓이 있어요. 네네네. 그걸 보고 이제 재밌다. 저거야말로 진짜 뭐 내면의 시선, 다양한 시선들을 한번 얼굴에도 한번 넣어보자 해서 여러 가지 안경을 넣은 또 시리즈도 있고. 그런 자료들을 서치하는 부분들은 어떤 걸 좀 주안점을 주고 이렇게 서치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음악
음악하고 이제 그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도 항상 보면은 아티스트들의 그 앨범 자켓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봤고, 예를 들면 이제 비틀즈의 앨범 중에 에비로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그 4명의 영감 받아서 Don't Stop Along the Way라는 그 타이틀로 작업을 했고, 소위 이제 컬렉터 분들 비틀즈 시리즈라고 이제 이게 붙여주셔갖고 그렇게 이제 명명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세히 보니까 또 이 얼굴 캐릭터들이 아까 봤던 느낌의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언뜻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생소한 얼굴이 같은데 뭔가 좀 연상되는 뭐 그런 게 또 있으시잖아요. 저만의 시선으로 해석을 한 인물,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이 작업 보니까 제가 또 아는 느낌의 작업 같은데, 만의 풀바지의 식사를 패러디했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장치들은 맥커핀이라는 뭐 그런 의미예요. 이건 뭐지? 근데 재밌네. 그러니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무관할 수도 있는, 자주 등장하는 소재는 있어요. 반복돼서 나오는 게 이제 상자. 저기 이제 바스키아가 처음에 공원에서 박스에서 살았어요. 박스에다도 많이 그렸죠. 박스에서 그리고. 네. 바스키아 하면 이미지가 할 때 박스가 딱 떠오르더라고. 화가의 어려운 남루한 삶을 하나 대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게 또 하나의 그 나의 그 안식처. 그리고 이제 고리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버스 손잡이에요. 제 머릿속에 이제 내리가 돼 있는 어떤 그 하나의 소품이라든가 이미지들은 제 그림에 이제 넣고 싶더라고요. 별 의미도 없지만. 그러니까 전체 그림의 어떤 큰 스토리적인 부분보다는 작가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저만의 그냥 시그니처라든가 내 정체성을 그냥 넣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리즈가 제가 이제 좀 몇 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시리즈마다 이것들을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반복적으로 계속. 사인처럼. 작가님의 추억과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같이 가되 안에 있는 그런 나머지 레이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좀 변화되고. 네네. 그러면은 이 작업 전에는 그럼 주로 어떤 작업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원래 풍경을 그렸어요. 혹시 저기 앞에 보이는. 네네네. 이런 풍경을. 네. 지금은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이 재료가 뭔가요? 먹이에요. 어쩐지 좀 느낌이 달라가지고. 네. 이거 느낌 좋은데? 저도 이제 가끔 그래서 조그맣게 드로잉 하고 있어요. 손 풀 때, 저거 안 풀 때, 예전 생각도 하면서 그러니까 먹이 주는 어떤 그런 좀 편안함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런 그 풍경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전업작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제 미술 교사가 좀 되고 싶어서 미술 교육대학원 준비를 하다가 또 결혼을 했네요. 결혼하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좀 더 어려워진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림밖에 없었으니까 미술학원 강사를 하면서 또 학원도 운영하고 항상 밤에 이제 퇴근을 하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빨간불이 딱 막히잖아요. 네네. 저 빨간 신호등이 나 같은 거예요. 멈추게 하는 것, 금지하게 하는 것, 이제 그만 오지 마라. 처음에 이제 저 빨간 신호등이 그런 의미로 담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 빨간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결국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도착을 하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가까보자. 그 빨간 신호 들어오는 동안 내가 앉아있는 건 멈춤이 아니고 기다림이고 잠시 휴식이다. 빨간 신호등이 딱 켜져 있는 그 몇 분 동안은 뭐 내가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옆에 주변을 좀 바라볼 수 있다. 뭐 그런 여유를 갖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기회다. 나중에 파란불로 다시 바뀐다. 그래서 레드 시그널의 그 레드가 좌절과 금지와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기다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림을 그렸을 때 먹의 그 모노톤에 유일하게 빨간 지점이 하나의 희망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그렇게 그렸고, 그리고 이제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그려보자. 그게 내가 됐던 우리가 주변이 됐던 그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거죠. 좀 더 이제 클로즈업 된 거네. 그렇죠. 들어가고 이제 뭐 이런 인물들도 사실은 지금 저것과 연결된 게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에비로드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물 시리즈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런 풍경을 갖다가 거기에 있는 인물들을 집중했다가 그럼 지금은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같이 좀 합쳐졌나요? 네. 이 작업들이 사실은 17년 작업이에요. 배경만. 배경만. 그러니까 인물이 없이. 네. 그것도 완성을 안 했던 거죠. 그 당시에 17년대 이제 그 해놓고 안 했던 작업들이 쭉 꽤 있어요. 하나를 딱 꺼내놓고 여기다 한번 사람을 넣어보자. 왜냐면 지금 이 원래 수고했어 오늘도 시리즈의 저 배경들이 예전 그 집들, 벽과 집들이 그것도 이제 멀리서 바라보는 거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또 얘도 이제 들어가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의미로 캐릭터를 한번 넣어보자. 그러니까 시선이 좀 바뀐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쪽 시선만 바라보다가 약간 이제 입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공간감으로. 예, 예. 원래 제가 이제 이런 원근법을 고집을 했던 작업이었으니까 평면성에서 이제 그 공간성을 좀 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그 벽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단편하게 이제 작업을 하는 어떤 확장된 벽을 이제 그리는 그런 작업들로 연결이 되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풍경이라는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결국 다시 이제 작가님 어쨌든 소재로 다시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건 다 제 거니까요. 그게 예전 거든 뭐든 그 시기와 그게 다를 뿐이지 계속 연결이 되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 계속 쌓이고 해서 음이 쌓이고 막 하나의 노래가 되듯이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좀 더 작가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우리 집 안으로 저 파란 대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작가님 좀 얼굴도 좀 제가 한번 그러면서 더 깊은 얘기를 하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뭔가를 내려놓으면은 뭔가가 다시 채워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절실했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놔버린 거지 그냥. 그랬더니